여러분, 터졌습니다. 일본인들의 속마음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방송에서 한국처럼 왜 못하냐고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은 일본 연예인이 나와 지금 일본에서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아니 아베씨, 우리 이번에는 조금만 솔직해집시다. 지금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에요. 올림픽이고 뭐고 다 취소되게 생겼는데 고개 90도로 팍 숙이고 한국의 시스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남자답게 부탁해 보세요. 뭘 그렇게 똥꼬집을 부려요. 혹시 알아요? 독도랑 대마도랑 칠광구랑 한국 영토로 못 받고 역사 왜곡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법안까지 확실히 정리하면 한국에서 의료 시스템 알려줄지. 이번 시간에는 일본의 연예인이 방송에서 대놓고 일본은 한국처럼 왜 못하는 것이냐, 한국만큼만 하자고 했다가 벌어지는 놀라운 현상과 일본 도쿄올림픽이 연기가 안되고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IOC 기자의 발언까지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체크. 이 사람은 일본의 유명한 코미디언인 카토코지라는 사람입니다. 인기 개그맨인 그는 일본 TV의 아침 프로그램인 깨끗이의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현 상황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간이 PCR 검사 기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싶으니 일단 100만 명 분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 카토코지라는 사람은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에 대해 언급하며 당초 PCR 검사를 한국에서는 많이 하는데 왜 일본에서는 그렇게 못하는 겁니까? 라고 했습니다. 현재 검사율에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한국 의료검사와 일본 측의 차이를 대놓고 지적한 것인데요. 다른 패널이 일본 의료기관에서 혼란이 야기된다는 일본 네티즌들의 반대가 극심합니다. 라고 하자 여기에 더해 카토코지는 아니 검사받고 싶어서 안 달란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일본의 검사가 지지부진하고 실제로 올림픽 개최를 위해 일본 정부가 검사를 일부러 안 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을 비꼬며 질문한 것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카토코지는 패널로 출연한 내과 클리닉 원장에게 검사를 하지 않는 게 더 좋은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내과 원장은 병이 걸렸다고 의심되는 사람보다는 중증화될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카토코지라는 코미디언은 일본 의료 체계에 대해 짧지만 송곳 같은 질문들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실제로 일본 내뿐 아니라 외신 언론들에게까지 한국의 의료 체계와 비교하며 지적하는 것들인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올림픽의 연관성에 관련해 터지고 있는 여러가지 의혹들이 결국 방송에서까지 터져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인기 개그맨 카토코지는 자기가 생각할 때도 너무 심했나 싶었는지 당초 PCR 검사를 한국에서는 많이 하는데 왜 일본에서는 그렇게 못하냐고 프로그램에서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의 생각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료 검사가 진행되면 모두가 몰려온 상태에서 PCR 검사를 받으면 거기서 옮기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서우면 차에서 검사를 받으면 되잖아요. 생각이 없는데 자존심만 있어서 한국에 물어보지를 못하는 건가? 하지만 이후 자존심이 센 일본 국민들의 반응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폭소를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이 카토코지라는 개그맨의 사과가 일본 내에서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보도한 일본의 엔카운트라는 매체는 카토코지가 자숙의 마음을 담아 말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간이 PCR 검사를 둘러싸고 병에 걸리지 않았는데 양성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병원에 사람이 몰리면서 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란 비판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다른 일본의 매체에서도 카토코지의 사과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실수를 실수로 인정하는 자세로 평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건 언뜻 간단한 일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어른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생방송에서 자신의 과거 발언과 제대로 마주했기 때문에 카토를 평가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토코지에 대한 칭찬은 트위터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트위터
트위터 유저들은 카토코지의 사과 내용을 전하며 그가 텔레비전 진행자 중 가장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이 트윗에는 또 다른 칭찬 댓글이 달리면서 약 2만 개의 좋아요와 6천 개에 가까운 리트윗을 기록 중입니다. 한마디로 종합해보자면 카토코지가 바른말 해놓고 눈치가 보였는지 사과하고 일본 백성들은 그걸 좋다고 또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베 신조는 이 아침 프로그램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 아침 프로그램을 보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일본 올림픽 연기하려고 머리 굴리고 있었는데 연기는 안 된다, 취소해야 된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현 상황을 범세계적 현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0 도쿄올림픽에 1년 연기를 제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하시모토 세이코 일본 올림픽 패럴림픽 경기대회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앞서 도쿄도가 IOC와 맺은 계약에는 2020년 안에 올림픽을 개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이코 장관은 IOC와 계약 문구는 해가 바뀌지 않는다면 꼭 예정된 7, 8월이 아니더라도 2020년 내에 올림픽 연기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문구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2020년 안에 올림픽을 개최해야 한다는 사실을 본인들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쐐기를 박은 외신 올림픽 전문 기자가 있습니다. 베르나르도는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올림픽 IOC 위원회 본부를 전담 취재하며 세계 3대 뉴스 통신사 중 하나인 프랑스 AFP 소속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베르나르도는 일본 정부나 도쿄도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식 권한은 IOC에 있다. 참가자 안전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면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권을 IOC가 취소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조직위원회와 계약에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내 개최가 불가능하다면 일본 도쿄는 IOC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만 개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프랑스 기자는 연기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2020년에 올림픽을 개최해야 하는 사명을 맡고 있다. 이 논리에 따르면 2021년 이후로 연기될 경우 도쿄는 개최권 자체를 잃는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올림픽을 연내 개최 못하면 도쿄올림픽은 도로아미타불 물 건너 간다는 것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 계약 조항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아베는 현 상황의 확산과 관련해 국제사회에 대한 전방위적인 홍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요 타겟은 국제기구, 일본 내 각국 대사관, 외국 언론 등입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가 일본을 현 상태 우려국으로 분류했다가 말을 바꾼 데에도 일본 정부의 압박이 작용했다고 니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당초 WHO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이탈리아, 이란과 함께 일본을 거론하며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이 그 나라들과 같은 대열에 다루지 말아달라고 요구했고 그 다음날부터 중국 이외의 80%는 한국과 이란, 이탈리아라고 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현 상황 대응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쓴 뉴욕타임즈에 일본은 대형 행사의 제한, 학교 휴교 등 대담한 조치를 강구해왔다는 반론문을 투고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도쿄 주재 각 대사관 직원들을 불러 일본 내 상황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엔 116개국 지역 국제기관으로부터 126명이 출석했습니다. 후생 노동성 관계자는 이들을 상대로 일본의 상황은 극심한 상태로 이어지지 않고 있고 어느 정도 잘 버텨내고 있다는 게 일본 정부 전문가위원회의 견해라고 소개했습니다. 니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갈팡질팡 대처로 국제적인 비판을 샀던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떨쳐내고 싶어한다. 그래서 크루즈 내 상황과 일본 국내 상황은 다르다고 주장하며 대외적인 설명에선 크루즈선을 제외한 일본의 환자 수를 부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사용하는 건 인구 1만 명당 환자의 수치입니다. 니케이에 따르면 크루즈선을 뺀 일본의 환자의 숫자는 0.04명으로 이탈리아의 1.52명이나 한국의 1.45명, 이란의 0.92명에 비해 크게 적다는 점을 일본 정부는 강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또한 이를 토대로
번째로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의 환자 수에 대해 상당히 적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 정부의 인식은 일본의 환자 숫자가 적은 것은 저조한 검사 실적 때문이지 실제로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와는 전혀 동떨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비판들은 일본 내에서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개최한 해외 언론 대상 회견에서도 왜 일본만이 숫자가 늘질 않냐, 숨겨진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후생 노동성 담당자는 학교 휴교령과 대규모 이벤트 자제 등의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사 실적과 무관하게 우리는 잘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SNS와 일부 비판적인 언론에선 일본 전체가 자기 최면에 걸린 것 같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이고, 아베씨 얼마나 눈치를 줬으면 코미디언이 바른말 해놓고 사과를 했겠습니까? 아니, 지적을 좀 하면 들어요. 귀는 귀걸이 하고 다니라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말도 좀 들어보라고 있는 거예요. 남의 말 안 듣다 아주 홍군형 제대로 나고 있네요. 지금이라도 바른말 하는 사람들 말은 좀 들어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제 다 거의 끝나갑니다. 방심은 금물이지만 그래도 고되고 힘들었던 겨울이 가고 있고 조금씩 봄이 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벚꽃놀이는 못 가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단결력과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조심하면 이 또한 금방 지나갈 것이고 모든 것이 좋아질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힘드시겠지만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셔야 해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정의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과 얽힌 모든 갈등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한국의 서울중앙지법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피해자 배상 판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현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현재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모태기 일본 외무상은 지난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긴급 전화통화 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제법에 위배되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모든 선택을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조치는 국제사법재판소 ICJ 제소입니다. 일본 현지 언론들은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유엔 최고 법정인 ICU에 이 문제를 제소하는 방침을 유력한 선택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 판결에 반발하는 근거는 한 국가의 법원이 타국을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상의 주권 면제 원칙입니다.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의 배상 판결을 내린 게 이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사실상 국제관례인 이 원칙을 왜 무시했을까요? 네, 국가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반인도 범죄인 위안부 피해는 국제법규상 상위에 있는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권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전례도 있습니다. 2004년 이탈리아 대법원이 한국 법원과 비슷한 판결을 내렸었죠. 당시 이탈리아 법원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강제 노역을 했던 루이키 페리니가 독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페리니 사건입니다. 이후 독일 정부는 이 사안이 주권면제 원칙을 위반했다며 IJC에 제소했습니다. 결국 IJC는 최종적으로 독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근거로 위안부 판결이 IJC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동일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보고 있죠. 하지만 일본이 이 문제를 IJC에 제소한다 해도 한국 정부가 이에 불응할 경우 소송 자체가 무효화됩니다. 한국은 상대국이 IJC에 소송을 제기하면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IJC의 강제적 관할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이 이를 제소하면 과연 자신들에게 유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일본 내부에서도 반대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일본의 1위 언론이자 보수 언론인 요미우리 신문은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IJC에서 다툴 경우 주권 면제를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위안부 문제가 다시 국제적 쟁점으로 떠오를 우려가 있다. 네, 이겨도 남는 게 없습니다. 물론 일본이 꺼낼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카드도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처럼 경제적 보복에 나서는 것입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죠. 강제징용 배상 판결보다 위안부 배상 판결이 더욱 파장이 큽니다. 강제징용은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위안부는 일본 정부가 피고입니다. 현재 스가 총리는 취임 4개월 만에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하락률에서 신기록을 세웠죠. 따라서 한국에 대한 보복카드를 활용해 지지층 결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코로나19로 사실상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환자 급증으로 긴급사태까지 선포된 상태입니다. 스가 총리로서는 코로나19의 수습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일본 경제가 주저앉은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에 몰두하면 일본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실제 분위기는 어떨까요? 서명 소식통에 따르면 분하지만 일단은 한국의 움직임과 여론의 수위를 동시에 지켜보자입니다. 아사히 신문 역시 일본 정부가 IJC 제소를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일본 정부 자산 압류 추진 상황 등 향후 소송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한국에게는 또 다른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하늘임에도 그동안 일본이 행사해왔던 관제권을 38년 만에 되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비행정보구역 내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 등 3개국의 관제권이 뒤섞이는 탓에 항공기 충돌 같은 사고 위험이 크다는 국내외의 지적에 따라서입니다. 또한 중국 상하이와 인천 사이에 관제 직통선도 처음 개설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중국, 일본의 항공당국 그리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카라 항공회랑 안전협력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카라 항공회랑은 1983년 제주 남단 공해상에 설치된 중국 상하이와 일본 사이 직항 항로 중 일부로 총 길이는 515km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합의된 안전협력 방안은 2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우선 1단계로 3월 25일부터 우리 비행정보구역 내에서 일본이 행사해왔던 관제권을 회수해 우리 측 관제기관이 맡게 됩니다. 2단계는 6월 17일부터 아카라 항공회랑 중 우리 비행정보구역에 속하는 전 구간의 새로운 복선 항공로가 열립니다. 이번 관제권 회복은 늦기는 했지만 적절한 대책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중일 교차 지점의 안전을 도모하는 효과입니다. 두 번째는 항로도 일종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선점하는 효과입니다. 일본과의 마지막 소식은 삼성입니다. 일본의 JOLED가 삼성을 상대로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 나섰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당하고만 있을 삼성이 아니죠? 삼성 역시 JOLED를 상대로 특허 침해 맞소송에 나서며 역공으로 전환했습니다. 희소된 JOLED는 일본을 대표하는 디스플레이 업체로 사실상 일본 정부가 만든 기업입니다. 2015년 1월 일본 정부 주도 민간 펀드인 산업혁신기구는 재팬 디스플레이, 소니, 파나소닉 등과 힘을 합쳐 이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소장을 통해 피고인 JOLED가 자신들의 특허를 무단으로 침해한 제품을 미국 시장에 판매한다며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 디스플레이는 JOLED로부터 OLED 패널을 공급받는 대만의 전자업체 에이서스도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에이서스가 2018년 선보인 화면 크기 21.6인치의 4K UHD OLED 패널 기반의 모니터 프로와트를 구체적인 특허 침해 제품으로 지목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JOLED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낸 것을 두고 지난해 불거진 양사 간의 분쟁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JOLED는 2020년 6월에 미국 텍사스 서부 지방법원과 독일 마나임 지방법원에 삼성전자 미국 법인 삼성 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죠.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단순 맞대응의 성격이라기보단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는 올레드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지적재산권을 지켜내기 위한 삼성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는 글로벌 업체인 삼성이 세계 곳곳에서 불거지는 각종 특허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